고백컨대 제 인생의 적어도 5년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꽤 근래의 일입니다. 모든 게 뒤틀린 채 붕괴되어 있었고 매일을 우울과 무기력감에 짓눌려 실패한 듯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버티듯 살았죠.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무너지고 일어서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긴 공백 끝에 알게 되었죠.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미를 찾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그때 저는 아무 의지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가 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집 청소를 싹 해보기도 했고 입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기부나 봉사활동을 해보기도 했고 일부러 힘든 일을 찾아서 해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뜨는 왜라는 질문에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감정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 왜라는 질문 하나에 모든 노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증에 빠져 삶이 무너지면 대부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망가져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전부터 일상을 버티며 그 의미에 매달리다가 결국 무너져버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의미를 만들어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가짜로 만들어낸 그 의미라는 건 사실 책임과 압박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런 강박과도 같은 속이 비어있는 의미가 쌓여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저처럼 집을 청소하거나 빨래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단기 알바를 구해보기도 합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건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봐라. 이불부터 개켜라. 땀을 흘려라. 하지만 대부분 이가 빠진 불친절한 조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살고 싶어서 움직여보는 거죠. 문제는 이 일들은 결과값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공간, 정돈된 옷까지, 얼마의 일당. 결과가 보이는 일은 안전하지만 그건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결과를 바라보며 견디는 입장으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행동과 노력에 결과값이 매겨져 있다는 것. 그게 다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아주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을 자처해 하루짜리 일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효율을 따지는 인간이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계산이나 계획 없이 몸을 움직여보자 하고요. 막연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꽉 채워 일을 했죠. 근데 끝나고 받은 일당은 내 우울함과 무기력감에서 한 발 나아간 느낌이 아니라 그저 내 하루를 갈아놓고 매겨진 갑 같았습니다. 왠지 기분만 더 나빠져서 먼지가 가득 묻은 차림 그대로 마트에 가서 그 일당치만큼 잡히는 대로 물건을 사들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위로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공허함의 반사였습니다. 삶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느껴지고 무기력과 우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의미와 값은 너무 멀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회복은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의미나 값이 없는 행동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컵 하나를 의자 위에 올리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일을 1시간씩 반복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봐도 이건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단순하고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집중 훈련인가? 이건 마음을 비우는 수양인가? 이건 나를 단련시키는 루틴인가? 의식하지 않아도 뇌는 혼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이유와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그 과정이 바로 내면에서 보상이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돈이나 타인의 인정 같은 외부 보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의미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 같은 게 아닙니다. 외부의 목적을 잃은 인간이 자기 안에서 의미를 다시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뇌는 이건 가치 있다는 이유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며 자기 자신을 일으킵니다. 이 무의미한 반복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면 감정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사고가 정리되고 사고가 정리되면 삶의 구조가 돌아옵니다. 이 지점까지 왔을 때 비로소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외부 정돈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간이 어질러졌다면 그건 마음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그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억지로 청소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죠. 무언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트는 단계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으세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무너진 내면의 리듬을 외부 질서로 옮기기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은 하루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뭐하지? 하고 망설이는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잃습니다. 하루를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3가지만 정하면 충분합니다.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고 하나씩 체크하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뇌는 내가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부터 통제감이 돌아오죠. 그때 느껴지는 작고 묘한 자신감,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과 단순한 루틴은 뇌를 재활성화합니다. 감정을 폭주시키던 편도체는 진정되고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깨어납니다. 보상회로가 다시 작동하면서 살고 싶다, 시작하고 싶다는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죠. 결국 우리는 반복을 통해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하면 오래 갈 수 없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저는 회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걷기도 많이 했고요. 이것저것 시도하며 좋은 것들을 추려내고 또 늘려왔습니다. 그중 지금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굳이 왜 하나 싶은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그림 그리기, 음악 들으며 하이볼 한 잔, 싱잉볼을 울리며 명상, 좋아하는 향을 찾는 일. 제가 처음 그림 그릴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크릴 물감을 꺼내놓고 앉아있는데 막상 뭘 그려야 할지 너무너무 막막했죠. 제 성격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확실을 해야 시작하고 결과가 없으면 실패로 간주해버리는 모난 기질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것부터 엎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생각했죠. 나를 그려야겠다. 거울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림은 너무너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괴롭히고 감시하는 삭막한 나. 그리고 그 통제에 숨막혀 얼굴이 벌겋고 입술이 푸르딩딩해진 나. 내가 이런 표정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나를 표현하면서 내 내면의 상태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림? 저 정말 못 그립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엄두가 안 나면 그냥 색을 칠해보세요. 내 마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하면서요. 저도 그냥 세모를 그려놓고 이건 내 코다 하고 초록을 칠했다가 말리고 그 위에 노랑을 더 칠해보고 다시 그 위에 종이를 찢어서 목공풀로 붙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또 뜯어내고 손 가는 대로 해버렸습니다. 결국 당연히 엉망이 됐죠. 근데 괜찮습니다. 아주 홀가분했어요. 그게 진짜 내 코 같았거든요. 누가 볼까? 못 그릴 것 같다. 재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식이 나를 통제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통제감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진짜 고작 나 혼자 그림 한 번 그리는데도 이렇게 내가 나를 막아서는데 내가 살면서 내 마음속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 이건 아니다 하고 멈췄던 것들. 그래서 남은 미련과 후회들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억울하고 열받아서라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요 정말 극강의 효율충입니다. 대문자 T고요. 덩치도 크고 투박한 남자입니다. 싱잉볼이니 인센스 스틱이니 이런 거 모르고 살았죠. 그림은커녕 음악도 영화도 오랫동안 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진 삶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또다시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지지 않으려면 삶이 단단해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싱잉볼을 울렸습니다. 낮은 조명, 그저 앉아있는 시간, 그게 나를 회복시키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쌓이면서 내 일상은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리듬이 생기니 일도, 감정도, 관계도 서서히 정돈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저와 비슷한 분이 쉽지 않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답글에도 썼었는데요. 저는 나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나 1호기, 하나는 내면 깊은 곳의 나 2호기. 1호기는 효율과 논리로 무장한 나입니다. 2호기는 억눌린 감정과 바람을 품은 나고요. 1호기는 늘 이런 식입니다. 야, 무슨 남자가 그런 걸 하냐? 효율이 안 나오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에 2호기는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2호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느끼는 것도 다 사라졌던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후유증을 깨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번아웃을 겪기 전까지 단순히 성공하고 돈을 벌면 행복하고 의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경주마처럼 살았던 탓에 지금도 저는 이렇다 할 취미나 특기가 없습니다. 해본 게 없거든요. 눈이 돌아갈 만큼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해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우울증 겪을 때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기분 전환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2호기가 원했던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덩치가 큰 남자가 하이볼 마시면서 싱잉볼 울리다 혼자 울컥하는 모습. 조금 궁상맞잖아요. 그래서 1호기가 더 극구 말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함께 하자고 하면 흔쾌히 같이 해볼 만한 일인데도 정작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제안하는 건 야, 그건 쓸데없다 하면서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내게 제안하는 일들을 조금씩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우리 안에 내가 감동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써주고 있구나. 그때 울컥하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해하다가 뒤늦게 아, 네가 그랬구나, 고맙다 하셨을 때 괜히 서럽고 눈물 나던 그런 기억처럼요. 그런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반복을 유지하는 나 자신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걸 해서 뭐하지? 싶겠지만 그냥 자신을 믿고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의미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요. 의미 없는 행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건 의미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의 목소리만 들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느꼈던 그 몇 년의 시간은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시간보다 더 진하고 힘들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넘어지고 일어서며 나아가고 있을 뿐이고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쯤에 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했고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지고 살다가 정말 무너져버린 느낌.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기분.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향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할 거예요. 그래도 순서대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의욕이 없고 아닌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내 안에서 막아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 의미도 두지 말고 그냥 킵고잉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싱잉볼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용법을 직접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는 찾아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당신만의 작은 반복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첫 리듬이 될 겁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